자, 반응물하고 생성물 나와 있고 개수비가 의미하는 바 뭐 이런 것들이 이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써보자 이렇게 나와 있지. 메테인의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뭐 친절하게 탄소의 개수까지 다 줬어. 그리고 생성물 써라 이거잖아. 탄소하고 수소, 이 메테인이 완전 연소하는 반응이니까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될 거고 수소는 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수소가 4개 들어갔으니까 수소 원자 4개가 나오기 위해서 2 이렇게 해주고 산소 원자가 4개가 나오게 됐으니까 여기 앞에 2 요거 맞춰져 있지? 그래서 여기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물 이렇게 되어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물질의 상태도 써야 되긴 하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물질의 상태를 다 쓴다면 메테인이랑 산소랑 이산화탄소는 기체니까 라고 쓰고 보통 연소, 지난번에 말했지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연소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H2O는 기체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바로 열을 뺏겨서 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보통 액체로 존재하는 형태가 기본인 형태야. 자, 이 반응식에서의 개수비, 지금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1대 2. 반응 개수의 비가 의미하는 반응, 그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의 분자의 숫자가 몇 개씩 반응하느냐, 그 비율, 분자수의 비. 그 다음에 옆에 부피비고 가운데 동그라미 2번은 뭐겠어? 몰비겠지, 몰비. 몰비로 몇 대 몇인지. 그래서 얘가 만약에 2몰 반응했다. 메테인 2몰 반응했으면 산소가 이 메테인 2몰을 다 반응시키기 위해서 산소는 1대 2의 몰비로 반응을 할 거니까 4몰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비례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부피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부피비라고 하면 안 되지. 뭐의 부피비야? 기체의 부피비예요. 너희 책이 선생님 거 이 PDF랑 좀 다를 수도 있어. 똑같아. 아 그래? 지난번에 뭔가 식이 하나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여하튼 그 다음에 그 옆에 아니다. 뭐가 아니야. 같지 않은 것은 질량비랑 같지 않아요. 그러나 질량비는 같지는 않지만 질량을 구할 수는 있지. 같진 않지만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몰수를 질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또는 질량을 몰로 환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 그거 하려면 뭐 알아야 돼? 뭐 분자량이나 화학식량 같은 거 알아서 환산 계산해주면 돼요. 밑에 1번 보세요. 프로페인 가스가 공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얘는 메테인이고 프로페인도 역시 기체 연료였어. 우리 앞에서 배웠지? LPG, LNG 막 이런 거 나왔었고 다 연료로 사용되는 물질이라는 것도 나왔었어요. 프로페인 기체 C3H8 뭐 가스라고 해줬지만 기체이고 얘가 산소랑 완전히 연소하면 역시 성분 물질이 탄소랑 수소니까 만들어지는 물질이 이산화탄소와 물이지. 특별히 그런 걸 말해주지 않아도 재료에 들어있는 이 아이들 프로페인이라는 재료에 들어있는 아이가 완전히 연소했을 때 만들어지는 건 탄소랑 수소가 있으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건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원자 개수 맞춰줄 건데 보통 호돈소 물질 제일 마지막에 할 거니까 O2가 제일 마지막 단계. 그 다음에 얘를 마지막에 할 거니까 이거 먼저 하는데 이 메인 물질의 앞에 개수를 1로 생각하고 일단 먼저 맞추는 거지. 그러면 탄소 원자가 3개가 들어간 꼴이니까 탄소 원자 3개가 나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가 3개 나와야 되는 거고 수소 원자가 8개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수소 원자 8개 맞추려면 물이 4개 나와야 되는 이런 비율이 된다는 거지. 그럼 산소는 이쪽에서 6개, 이쪽에서 4개니까 총 산소 원자가 10개가 나오려면 산소 원자가 10개 들어갈 수 있게 산소 분자는 앞에 개수가 5 이렇게 맞춰줘야 되지. 다 해놓고 뭐 고쳐야 돼? 1은 써주지 않을 거니까 1 지우면 돼요. 문제에서 그냥 화학 반응식만 써라 했으니까 써주면 되겠지. C3H8 기체가 산소 기체랑 만나서 이산화탄소 기체와 물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 2번 0도씨 일기압에서 마그네슘 0.12g이 묽은 염산인데 충분한 양이라고 했어. 문제에서 충분한 양이라는 말이 나오면 묽은 염산은 많이 있으니까 반응은 누구를 다 쓰는 걸로 간다는 소리냐면 나머지 다른 아이 지금 마그네슘하고 반응을 시킬 거잖아. 마그네슘을 다 사용하는 것으로 반응이 진행된다라는 의미야.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발생되는 뭘 알고 싶대? 수소기체의 부피가 얼마냐를 물어보고 있잖아. 일단 이 문제 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마그네슘이 묽은 염산하고 반응했을 때 화학 반응식 먼저 쓰고 시작해야 되겠지? 그래서 마그네슘, 금속이 묽은 염산
묽은 염산은 염화수소기체를 물에다 녹인 형태에서 묽은 염산이라고 말하지만 수용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고 완전히 반응을 하면 수소기체가 생겨. 그리고 우리가 사실 물질을 정확히 잘 모르긴 하지만 마그네슘 2족에 해당하는 애야. 얘가 산하고 반응했을 때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자기 자신이 이온이 되거든. 2족은 옥텟을 형성하기 위해서 전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 1족은 전자 하나 버린 형태, 2족은 전자 2개 버린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얘는 Mg 플러스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는 용액 안에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이온의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Cl 마이너스가 얘랑 결합한 형태로 우리가 화학식을 쓸 거잖아. 그럼 몇 개 붙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 맞추기 하려면 마그네슘 양이온 하나에 염화이온 2개씩 붙어야 되고 물론 얘네들은 물속에 이온으로 녹아있을 거기 때문에 AQ라고 써주는 이런 형태로 물질이 만들어지게 돼. 여기서 문제 풀어보면 보통 이렇게 화학원에서 어떤 물질이 생기는지 정확히 잘 모를 것 같아서 제시해주는 경우들이 많아. 이런 거 제시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알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굳이 언급하지 않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문제를 푸는 게 사실은 맞지. 교과서 문제니까 친절하지 않아서 나오지 않을 뿐이야. 자, 그 다음에 맞춰보려면 마그네슘 하나 들어간 거 맞는 것 같은데 염화이온이랑 수소 2개씩 나와야 되니까 여기 걔 2개씩 들어가게 하면서 앞에 계속 E 붙여주면 되겠지. 요렇게 반응할 거야. 근데 0.12g의 마그네슘이 충분한 양. 일단 얘는 엄청나게 많이 있고 걔랑 반응했을 때 이 마그네슘을 다 사용한다라는 의미라고 봐주면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수소기체의 부피를 물어봤잖아. 질량을 바로 부피로 갈 수도 없고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편하게 풀려면 주어진 질량이 뭐냐, 몇 몰이냐로 바꿔서 풀어야 되겠지. 제가 몇 몰인지 알면 얘네들의 무슨 비를 이용해서 개수비를 이용해서 개수비는 몰수비와 같으니까 얘가 몇 몰 나오겠구나. 그럼 얘 부피는 어떻게 되겠구나. 부피를 따지려니까 0도씨 일기압 주어진 것도 같이 봐야겠지.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얘가 몇 몰인지 알려면 뭐로 나눠요? 얘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mg 써있으니까 원자량 24. 그래서 0.12g은 1몰이 24g인 물질을 이렇게 나눠주면 돼. 몇 몰이야? 0.005몰. 선생님 산수 틀렸을지도 몰라. 잘 봐. 0.005몰이야. 근데 마그네슘이랑 수소가 대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1이니까 마그네슘이 반응한 만큼 수소도 그만큼 몰수 생기겠지? 그럼 몇 몰 생기는 거야? 0.005몰 생기겠지? 0.005몰이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 그러면 우리 이거 이용해야지. 무슨 법칙 이용해요? 아보가드로 법칙. 0도씨 일기압에서 모든 기체는 1몰이 몇 리터야? 22.4리터였어. 그럼 지금 0.005몰이니까 0.005몰은 1몰이 22.4리터니까 이렇게 되겠지?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0.112리터가 나온단 말이야. 몰몰 지워질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부피 몇 밀리리터인가로 물어봤지? 그럼 리터를 밀리리터로 하려면 밀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 밀리는 맨날 써서 잘 알아. 1밀리리터는 몇 리터예요? 1000분의 1리터예요. 이 밀리라는 거는 단위 앞에 붙이는 접두어야 1000분의 1을 의미해. 그래서 리터 앞에 밀리를 붙이면 1000분의 1이야. 그러면 지금 리터를 밀리리터로 고치고 싶잖아, 거꾸로.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되겠어? 1100 커지겠지? 그래서 얘를 밀리리터로 고치면 112 밀리리터 이렇게 되겠지? 자, 3번 그림에 A와 B로 구성된 두 기체가 반응해서 화합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는 좀 개인적인 부주의함의 문제인데 선생님 이런 거 풀 때 A하고 B를 되게 잘 헷갈려. 그림에 오른쪽 병리가 있는데 자꾸 이거 보고 막 헷갈려가지고 거꾸로 풀고 막 이렇게 하거든. 너희들 주위에서 잘 보고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A인데 왼쪽에는 보라색 2개가 붙어 있는 형태. 다시 말해 A2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B도 마찬가지로 B 작은 하얀색이
두 개 붙어 있는 형태, B2 형태로 반응에 참여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그래서 만들어진 새로운 물질이 뭐야? A 하나에 B가 세 개 붙어 있는 애가 만들어진 거잖아. 여기에 개수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나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걸 다 배웠기 때문에 그림을 안 봐도 돼. 어떤 물질들이 들어가서 어떤 게 생기냐만 보면 반응에 대해서 금방 알 수 있어. 왜? 개수를 맞출 줄 아니까. 개수 어떻게 맞춰? 들어간 원자의 숫자가 다시 나올 수 있게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 A2랑 B2가 반응을 해서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려면 결국은 얘네들 이 홀수 짝수 숫자가 문제니까 B가 몇 개 되게 맞춰주면 돼. 일단 6개 되게 맞춰주면 되겠지. B가 6개 되려면 여기 앞에가 2고 여기 앞에가 3이면 되고 A는 그래서 2개 들어가서 2개 나오는 형태로 딱 돼버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림으로 맞는지를 한번 맞춰보면 처음에 A2가 몇 개 들어갔냐면 2개 들어갔지? 그 B2가 총 몇 개 들어갔어? 9개 들어갔어요. 반응한 나중에 A, B, 3가 4개가 생기고 그리고 남아있는 B2가 있잖아. B2가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이 남아있는 애들은 여기에서 반응하고 남은 거니까 사실 의미가 없어. 의미 없는 애들 어떻게 하면 돼? 지워버리면 되잖아. 근데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건 들어간 B2 9개 중에 몇 개밖에 없어? 6개란 말이야. 실제로 이렇게 반응을 했어. 이렇게 반응하니까 얘네들은 6개가 만나서 4개가 반응을 해. 다시 말해 몇 대 몇 대 몇의 분자수 비로 반응하는 거야. 1대 3대 2의 분자수 비로 반응하는데 그게 무슨 비와 같아요? 개수 비와 같지? 사실은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림을 다 자세히 볼 필요도 없는 거야. 개수 셀 필요도 없어. 뭘 알면 돼? 어떤 물질들이 들어가서 뭘 만들었는지를 알면 그냥 그거로 화학 반응식을 사실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헷갈리면 개수를 세봐도 돼. 개수를 세봐서 아 여기 2개 반응하고 결과적으로 여기 6개만 반응했으니까 그리고 얘가 4개 생겼으니까 그런 분자수 비로 반응했구나. 개수가 1대 3대 2구나. 이렇게 따져도 단순하게 하면 된다는 거야. 물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응을 밑에처럼 나타낸 밑에는 뭐야? 들어간 아이들 나온 아이들을 다 써버렸어. 그런데 B2가 9개 들어갔지만 3개가 나왔잖아. 이렇게 됐을 때 옳지 않은 이유는 뭐야?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진짜로 반응에 참여한 아이들만 기록해주는 게 화학 반응식이야. 근데 여기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것까지 다 기록했지? 되게 쓸데없는 아이들, 요런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이 등장해버렸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이 3B2를 없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도 써질 수 있잖아.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쓰지 않지. 왜? 개수비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최소의 정수비. 약분되면 4 약분해줘야 되지? 그럼 지금 264로 해버리면 약분이 충분히 되잖아. 264로 할 게 아니라 2로 한번 약분해서 132로 해줘야 정확한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다. 이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 4번. 경주형 자동차 연료에 사용되는 메탄올. 자, 메탄올 같은 애들 연료로 사용돼. 이거 주로 어디에 쓰냐면 알콜 램프에 연료로 사용해요. 요즘 알콜 램프 잘 안 쓰잖아. 이제 약간 위험성 때문에 알콜 램프 잘 안 쓰고 실험할 때 핫플레이트를 많이 쓰긴 하는데 알콜 램프의 성분으로 연료로 사용하는 메탄올이 경주형 자동차에도 연료로 사용한대. 연소한다고 되어 있어. 연소라는 건 뭐가 같이 들어갔다는 뜻이야. 산소가 반응에 참여했다는 뜻이지. 그래서 메탄올은 액체예요. 메탄올, 에탄올 이런 알코올 종류 다 액체야. 그런 아이가 산소랑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물하고 이산화탄소와 우리가 물이라고 하면 물은 액체니까 L이라고 써야 돼. 자, 그럼 이 개수를 한번 맞춰보면 1번에서 연소 반응식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라 했으니 탄소 하나. 수소는 총 몇 개 들어간 거냐면 4개 들어갔다고 봐줄 수 있으니까 여기 물이 2개는 나와야 되겠지. 자, 그렇게 하면 이쪽에 메탄올 조율해놓고 여기 앞에 1이라고 보면 여기를 지금 손을 댔으니까 나와 있는 산소는 2개니까 산소는 총 4개가 나와야 돼. 그런데 여기 안에 산소가 하나 들어있잖아. 메탄올 안에. 그 산소 하나를 빼고 나면 결국 이 O2가 해결해줘야 되는 산소 원자는 3개가 되는 거지. 근데 짝수로 되어 있잖아.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3을 만들기 위해서 2분의 3으로 해서 대수를 맞춰놓고 우리 정수비로 하잖아. 분수 안 쓸 거야. 그럼 전체를 몇 배예요? 2배. 그래서 2, 3, 2, 4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겠지?
다음에 그래서 0도씨 1기압에서 32g의 메탄올을 연소시키죠. 자, 메탄올을 32g을 연소시켜요. 그랬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와 질량을 물어봤어. 우리는 몰수비, 부피비 뭐 이런 게 다 맞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얘는 어차피 액체이기 때문에 얘를 부피비를 뭔가 따지기는 부피를 어떻게 환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몇 몰이냐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몇 몰인지를 이용해서 얘가 몇 몰인지,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몰수 이용해서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환산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메탄올이 몇 몰인지 알려면 우리가 뭐 알아야 돼? 메탄올의 분자량 알아야 돼. 화학 반응식을 써놓고서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애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뭘 헷갈리냐면 물론 대부분은 잘 풀지만 개수가 2가 붙어 있어서 분자량 계산할 때 괜히 이 2가 걸려. 뭔가 이거 2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 메탄올의 분자량 그러면 그 메탄올의 화학식에서 구하는 요거 그대로 구하는 거 맞아요. 앞에서 그냥 분자량 구하는 걸 똑같이 생각하면 돼. 앞에 개수가 분자량을 구하는데 영향 미치지 않아. 무시하면 되고 어쨌든 이 분자량은 요거 다 더하면 되니까 탄소, 수소는 4개지? 산소는 16. 그래서 32 이렇게 되겠네? 32g 몇 몰이야? 1몰이 어차피 32g이니까 얘는 1몰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메탄올이 1몰 들어갔어. 개수비가 몇 대 몇이지? 나는 지금 메탄올이랑 뭐만 비교하고 싶은 거야? 이산화탄소 물어봤잖아. 이 두 가지만 비교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2대 2니까 결국 몇 대 몇이야? 1대 1이네. 그러면 얘가 1몰 들어갔으면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몇 몰 나오는 거야? 1몰 나올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0도씨 1기압이라고 했어. 역시 아보가드로 법칙이지? 1몰이 20.4리터야. 그럼 부피가 얼마야? 1몰 부피? 22.4리터. 그 다음에 질량을 물어봤잖아. 우리 몇 몰인지 알면 몰수 이용해서 질량 구할 수 있지. 그러려면 또 뭐 해야 돼?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알아야 돼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원자량을 다 더하면 되지. 12 더하기 16 곱하기 2 하면 44. 맨날 나와서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하게 될 수 있어. 물, 암모니아 뭐 이런 애들 엄청 많이 나오잖아. 44의 분자량이야. 이게 몇 몰의 질량이니까? 1몰의 질량이고 지금 내가 몇 몰 가지고 있으니까? 1몰 나왔으니까 질량은 44g이다. 이렇게 되겠지? 미안해. 선생님 맨날 이거 틀려. 물의 질량 구하자.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44g이야. 영상 다시 찍을 수 없는데. 잘 잘라내야 돼. 잘 잘라내요. 자, 그러면 물은 개수가 4잖아. 그러면 메탄올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의 개수의 비는 2대 2대 4니까 1대 1대 2지? 그러면 1몰, 제 1몰 들어갔으면 메탄올이 1몰이면 물은 2몰 생겼다 볼 수 있고 물의 분자량 아까 18이라고 했잖아. 1몰이면 18g이니까 2몰이면 그 2배겠지? 30g 이렇게 되겠지? 이 나무, 이 노란꽃 이런 거 본 적이 최근 요즘에 많이 피었는데? 개나리. 아니 개나리. 개나리가 없어. 개나리는 아주 가는 가지가 이렇게 늘어진 가지에 피는 꽃이고 이거는 산수유 열매가 맺히는 나무에 그 꽃이 산수유 꽃이라는 꽃인데 아파트 단지 안에 가끔 이런 나무들이 많이 심어 있는 경우가 있어. 길에는 요즘 잘 안 심고 길에는 온통 벚꽃이랑 목련밖에 없어. 목련도 벌써 다 지고 있잖아. 자, 여하튼 산수유 그림 뭐 이거 왜 놔뒀냐면 이 수목 담채화라고 해서 그 물 이용해서 먹의 농도랑 물감의 농도를 조율하는 그림이다. 뭐 이런 거 말하고 싶은 거야. 그 농도 얘기를 하려고 그냥 괜히 이런 게 나온 거고 우리는 이걸 배울 거예요. 몰농도라는 아이를 배워요. 너희가 잘 아는 농도 있어. 너희 무슨 농도 알아? 그러니까 소금물 이런 거 맨날 나오고 막 수학에서도 많이 풀잖아. 무슨 농도 알아? 퍼센트 농도야. 퍼센트 농도 100분의 1이라고 그러지? 원래 농도라는 거는 용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야. 용액에서 보통 얘기하는 거고 용액이라는 것은 용질을 용매에 녹이는 거잖아. 이게 용액이야. 물론 선생님이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넓은 의미로 균일온합물을 용액이라고 말해라고 했었지. 그러나 이제 지금 배우는 이 부분에서는 거의 물에다가
고체를 녹이는 형태로 문제가 거의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용액, 그 용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보통은 용매로 뭐 녹이는 물질로 물을 사용해. 그래서 무슨 수용액 이런 말 많이 써요. 그리고 고체 물질을 여기다가 이렇게 녹일 거예요. 그래서 용질은 고체들이 들어가게 될 건데 용액 안에 용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고 싶어서 만든 게 농도라는 개념이고 그 농도라는 개념을 판단할 때 전체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지게 표현될 수가 있어. 그냥 단지 용질이 많이 들어갔냐 어떠냐를 묽다 진하다로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가 얼마냐 그 중에 용질이 얼마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거거든. 그래서 너희가 많이 쓰는 이 백분위로 뭐냐면 전체 용액이 몇 g인지 질량을 가지고 얘기해요. 전체 용액의 질량 속에 용질이 얼마나 있냐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용액이 용질하고 용매를 더하는 거니까 용질이 용액보다 커질 수는 없고 용액은 용매와 용질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치면 1이 될 수 없지. 1보다 무조건 작은 값일 거란 말이야. 근데 수치가 1보다 작으면 0. 얼마 이렇잖아. 값이 이쪽으로 이렇게 0.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전체를 좀 확정시키기로 했어. 그래서 전체를 100으로 놓고 계산하기로 했어. 이렇게 하면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데 전체를 100으로 놓으려면 몇 배 해주면 돼? 100배 해주면 전체가 100. 얘가 1일 때 전체 맥시멈이 100이고 그 안에 용질이 얼마나 있는지 비율로 나타낼 수 있어진 거야. 그래서 요게 백분율. 우리가 말하는 퍼센트 농도예요. 단위 어떻게 써? 퍼센트.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왜 이렇게 써? 왜 이렇게 생겼어? 몰라요. 내가 전에 얘기하지 않았냐? 얘기랑. 공이 몇 개야? 아. 의심의 눈빛. 진짜 학생 그냥 넌센스 아니에요? 너희 진짜 이러죠. 천분율 알아? 많이 안 쓰는. 아, 네. 허민이라고 해요. 지구과학이나 해류의 염분 이런 거 얘기할 때 나와. 천분율은 전체를 1000으로 놓잖아. 그럼 똑같아.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몇 하는 거야? 1000 하는 거야. 그 맥시멈 1000까지. 그런 단위. 얘 단위가 어떻게 돼? 이렇게 생겼어. 오. 믿거나 말거나야. 아 뭐야? 진짜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애들이 꼭 그 다음에 물어. 선생님 만분율은요? 이렇게 물어. 만분율을 쓰지 않아요. 곱하기만 하는 거 쓰지 않고 좀 더 정밀한 게 필요하면 좀 더 정밀하게 하고 싶은 단위는 이거야. 이거 많이 나오지. 환경 문제 나올 때마다 공기에 무슨 농도가 몇 ppm이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야 뭐에 앞자겠어? 부분이야. parts. M 뭐야? 밀리언. 밀리언이 몇이야? 전체를 100만으로 놨을 때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야. 전체 엄청 크게 놓고 조금. 너희들 환경 문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0. 몇 ppm인데 위험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약간 그런 식으로 엄청 적은 양인데 우리가 그거가 좀 그 적은 양을 좀 확대시켜서 볼 때 많이 쓰는 단위예요. 요거는 모두 다 여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건 전부 다 질량 가지고 하는 단위들이에요. 근데 화학에서는 질량이 중요하지 않아. 왜? 화학은 물질의 반응 같은 걸 연구한단 말이야. 우리 화학 반응식 지금 막 써서 반응식의 개수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공부했잖아. 반응식의 개수비가 무슨 비와 같았어? 몰비랑 같잖아. 근데 질량비랑 같아? 안 같아. 농도를 질량으로 하면 반응식에다가 직접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걔네들이 몰과 관련된 걸로 바뀌어져야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뭐 양적 관계 계산할 때 바로바로 계산이 가능하단 말이야. 새로운 농도를 만들 필요가 생겼어. 그래서 만들어진 농도가 여기 나와 있는 몰농도라는 농도예요. 몰농도는 이름에 몰농도니까 뭐하고 관련된 농도야? 몰과 관련된 농도겠지? 몇 몰이냐 뭐 이런 거랑 관련된 농도라고 볼 수 있고 똑같아. 전체분의 부분으로 나타나지는 농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책 잠깐 봅시다. 자, 물에 황설탕을 녹이면 노란 설탕물이 된다. 용질, 용매, 용액. 이거 뭐 물이 용매고 거기다가 설탕을 녹였으니까 설탕이 용질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설탕 수용액이 용액이 되겠지? 그렇게 따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무슨 수용액 이런 말 많이 써. 그래서 그걸 뭐 과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무슨 용액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설탕물인 거지, 설탕물. 근데 이게 얼마나 진하냐 아니냐는 지금 황설탕을 녹였으니까 색깔이 더 진하냐 아니냐로 농도의 묽고 진함 이런 걸 표현해 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화학에서는 몰농도라는 새로운 농도 이용해서 설명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 양적 관계를 다룰 때 입자수로 하는 게 편하다 이래서 몰농도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개념을 그냥 통째로 기억하세요. 몰농도는 전체 용액이 얼마냐가 되게 중요해. 근데 아까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모로 나눴어.
질량으로 나눴는데 얘는 용액의 부피로 계산할 거야. 그리고 그 부피를 반드시 리터로 써요. 리터 단위로 표현되는 부피, 전체 용액의 부피로 뭘 나눠? 들어가 있는 용질을 나누는데 용질의 양을, 질량을 쓰는 게 아니라 몇 몰 들어갔냐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용질 얼마 들어갔는데 전체 용액의 부피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계산하는 값이다. 그럼 단위는 어떻게 돼? 몰을 리터로 나누는 거잖아. 근데 너희들 단위 이렇게 분수로 써 있는 단위 본 적 있어? 이렇게 안 쓰잖아. 이렇게 분수로 계산되는 단위를 어떻게 옆에서 눌러. 그럼 단위가 어떻게 돼? 몰 퍼 리터 이렇게 돼요. 이런 단위를 써요. 퍼라는 단위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 퍼는 퍼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별이 되지?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내가 알고 싶은 건 왼쪽이야. 용질이 몇 몰이냐를 알고 싶어. 그런데 오른쪽은 기준이야. 기준은 항상 어떻게? 1이잖아. 그래서 퍼 오른쪽에 언제나 1이 생략돼 있어요. 그럼 이건 의미가 뭐야? 용액 1리터 속에 용질이 몇 몰 들어있나? 이렇게 나타내지는 농도라는 거야. 됐어? 네. 그리고 단위를 몰퍼리터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도 쓰지만 또 뭔가 새로운 거 만들었으니까 새 단위를 쓰고 싶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대문자 M으로 쓰기도 해요. 읽을 때 그냥 뭐라고 읽어? 몰농도라고 읽어. 그래서 내가 1 대문자 M 이렇게 쓰면 1 몰농도 이렇게 읽으면 돼요. 1 몰농도는 결국 뭐야? 어떤 용액 1리터 안에 용질이 1몰 들어있는 그런 농도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지. 이 농도에 치명적 문제점이 있어. 뭐가 치명적 약점일까? 부피는 변해. 근데 기체처럼 많이 변하진 않지만 미미하게라도 조금 변해. 그러니까 온도 같은 게 막 달라지고 그러면 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농도를 정확하게 딱 그 값이야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 그래서 부피로 측정되는 이 몰농도는 온도가 변하는 실험에서 사용하기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너희 뭐 화학토에서 배울 건데 몰랄 농도라는 농도가 하나 더 등장해요. 얘는 용액의 양, 용질의 양을 알고 싶어. 그런데 용액의 부피로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분모를 뭐로 나누냐면 용매 질량으로 나눠주는. 이렇게 쓰는. 그럼 여기는 부피가 안 들어가지. 그러면 온도가 바뀌어도 값의 변화가 없어. 그래서 이런 단위가 하나 나중에 화학토에서 등장할 거고 이런 애가 있다. 이런 애는 원에선 안 다루니까 우리는 뭐만 알면 돼? 몰농도 어떻게 계산하나? 요거 이용해서 따져주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용액의 부피가 얼마냐가 중요하니까 용액을 만들 때 전체 부피가 얼마가 되게 만든다. 요거가 포인트야. 그래서 그 밑에 빈칸을 채워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1 몰농도 수산화탄 수용액. 너희들 여기 오른쪽처럼 생긴 선생님 이거 들고 온다고 까먹었는데 요런 도구 본 적 있어? 과학실에 있긴 해. 그러나 우리가 잘 보진 않는 도구야. 일단 무슨 플라스크야 플라스크. 근데 플라스크인데 특정한 부피를 재는 플라스크야. 부피 플라스크라고 부르고 검색하면 부피 플라스크가 잘 안 나와. 뭐라고도 하냐면 메저한다고 그래서 매스 플라스크라고도 불러.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부피 플라스크라는 용어로 통일했어. 그래서 부피 플라스크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아마 대학교 가면 교수님들은 매스 플라스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플라스크에 눈금이 이렇게 있지가 않아. 눈금은 없는데 선이 하나 있어. 그 앞에 써 있어. 1리터 이렇게 용량이 얼마인지가 앞에 써 있고 이렇게 선 하나 달랑 있거든. 여기까지 용액을 채우면 1리터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만큼 말고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딱 그만큼의 부피를 재는 데만 사용하는 그런 플라스크예요. 그래서 또 여기 왼쪽에 수산화트륨 1몰농도 수산화트륨 수용액이라고 했잖아. 1몰농도 수산화트륨 수용액이라면 우리가 이렇게도 쓰지만 이 단위를 고쳐서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몰퍼리터로 쓸 수 있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액 1리터 속에 수산화트륨이 얼마나 있다? 1몰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1몰농도 수산화트륨 수용액 1리터 속에는 NaOH 수산화트륨이 1몰 들어있어. 그럼 수산화트륨이 1몰이면 우리가 그게 몇 g인지 찾아줄 수 있잖아. 질량을 어떻게 환산해? 수산화트륨의
화학식량. 얘는 분자는 아니야. Na 플러스 양이온과 OH 마이너스 음이온이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화학식량을 알면 되지. 화학식량 원자량을 더하면 되지. 나트륨의 원자량 23이야. 산소는 16, 수소는 1이니까 얘는 화학식량이 40이야. 그러면 얘가 1몰 있으면 NaOH가 몇 그램 들어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예, 40g 들어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NaOH 40g. 자, NaOH 40g 1몰 들어있어. 그러면 내가 이걸로 용액을 만들잖아.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 1리터에 NaOH 수용액 1몰롱도 만들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여기는 AQ라고 쓰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 그 안에 다 이온으로 나눠져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이온으로 나눠지면 내가 이거 한 개를 이온으로 나누면 Na 플러스 하나랑 OH 마이너스가 하나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1리터 용액 안에 NaOH 아까 1몰 들어가 있다고 했어. 그럼 걔가 다 이온으로 나눠져 있으면 NaOH가 다 이온으로 나눠져 있으면 Na 플러스 몇 몰? 1몰만큼 있을 거고 OH 마이너스도 1몰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온 몰이 아니라 뭐라고 써있어? 개잖아. 개 몇 개야? 1몰이 몇 개야? 아보가드로스만큼이지? 그래서 Na 플러스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OH 마이너스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1몰롱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1리터 있어. 그 안에 이온은 총 몇 몰 있는 거야? 이온. 무슨 이온 무슨 이온이 존재해? 나트륨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지? 각각 몇 몰씩 있어? 1몰씩 있으니까 총 몇 몰의 이온이 존재하는 거야? 2몰의 이온이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설탕 수용액 1몰롱도 설탕 수용액 1리터 속에 설탕 1몰이 들어있는데, 설탕은 1몰이 그냥 귀찮으니까 여기 분자량을 줘버렸네. 분자량이 342인가 봐. 그래서 설탕 1몰에 342g 설탕이 들어있다. 그럼 설탕 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1몰이니까 6.02 곱하기 10에 23승계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주의할 점은 설탕은 분자야. 분자라는 의미는 이온으로 나눠지지 않는다 뜻이야. 물론 예외도 있어. 누가 예외야? 너희가 맨날 보는 애. 얘 되게 예외야. 비금속이지? 무슨 결합으로 결합해? 공유결합. 분자잖아. 근데 우리 이거 물에다 녹이면 뭐라고 해? 염산이지? 염산 물에 녹으면 AQ라고 썼어. 뭐로 존재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 이렇게 존재한다. 이거는 얘네들의 이해관계가 딱 맞았기 때문에 용액이 들어갔을 때 특별하게 행동하는 것 뿐이야.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일반적인 분자들은 물에 녹았을 때 이온이 되거나 하는 일이 별로 없어. 이게 산성물질이야 독특한 형태로 이렇게 반응이 진행될 뿐이다. 그냥 뭐 예시로 그냥 알아두면 될 것 같고,